김정은의 등장, 오늘로 하면 41일 만에 이제 네. 등장을 한 건데요. 그동안에 떠돌았던 건강 이상설, 쿠데타설을 한 번에 불식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김정은 시찰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이 사진을 이제 여러 장 실어서 뭐 건재함을 이제 과시를 했는데 네.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다는 곳이 이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이제 현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 연구소도 시찰했는데 특별히 이 두 곳을 선택하면서 4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처음 나타나는 행사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게 이제 뻔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올 1월 달에 과학자들 살림집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너무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살림집을 건설해. 살림집이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건설을 했는데 당 창건일까지 완공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이는 집들인가 보죠? 그런가 봅니다. 3월 달에 이제 건설이 시작돼서 한 7개월 만에 완공이 됐는데 네. 며칠 전 그 당 창건일 10월 10일 날 그 목표로 이제 했는데 이제 완공이 돼서 거기를 살펴봤다고 하는 건 이제 김정은이가 의도를 부여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살림집을 방문함으로써 그 서민들의 삶을 살피는 지도자다. 인민의 예. 생활 향상을 이에 노력하는 지도자 이미지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평소에 강조했던 과학이나 인재 양성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에너지 연구소라는 것은 이게 친환경 에너지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환경 오염이 없는 에너지 기술을 연구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꽤 선진적인 것 같죠. 어쨌든 북한의 그 석유를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문제고 그거 연구하는 연구소 이게 과학을 중시하는 이런 마음. 그러면 아주 좀 더 나가서 보면 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라는 게 북한의 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그게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됐다라고까지도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진에 보면 김정은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있고 모습도 네. 좀 얼굴도 약간 부어 있는 것 같고 네. 몸이 불편했던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 네. 이 사진이 그럼 과연 언제적 사진인가? 공개되기는 오늘 네.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언제로 봐야 될까요? 보통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하루 전 거를 대체로 보도하니까 네. 만약에 더 오래전이라면 더 빨리 공개를 했겠죠. 아.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외국에서도 이 김정은이의 그 은신처라고 할 수 있는 뭐 잠오산 특각 예, 뭐 예. 이런 데까지 다 위치도 다 밝히고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의 소재지가 막 드러나고 그런 건 자기도 숨기고 싶은데 네. 그리고 서방의 정보기관도 알고 있지만 이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개를 안 하려고 했을 것인데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우리 정보기관은 뭐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잠오산 특각 여기가 뭐 지하 100m 밑에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뭐 안전한 그런 지휘소도 있고 또 뭐 정찰 총국에서 이제 경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우리가 계급장까지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옥류교라고 하는 다리 거기가 이제 김정은이 집무하는 곳과 저택의 입구를 가려면 거기를 반드시 예. 거쳐야 되는 게 대동교하고 옥류교인데 거기에 만약에 김정은이 이상이 있었으면 그런 정찰 총국 군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안 나타났다. 네네.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공개하고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도 내심 더 이러다가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예. 당초의 예상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슨 체육대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아주 그 활개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예상이 됐는데 예.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걸로 봐서는 자기가 좀 서둘러서 나오려던 것 아닌가. 예. 그런 거 보면은 며칠 전에 뭐 당 중앙 창건, 당 창건일, 예. 거기 10월 10일 날 행사하는데도 나오고 싶어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그때는 뭐 의사나 주변에서 만류해서 안 나오지 않았을까. 불과 4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더 안 좋을 볼 수 수도 있겠군요.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도 좀 무리해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며칠 전에는 더 심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지 굳이 일부러 안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외국에서 의료진이
통신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 뭐 독일 의사, 프랑스 의사, 러시아 의사인지 뭐 이렇게 그건 좀 확인이 된 가는데,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확인이 됐다고 정보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서구의 의사에 의하면 만전 신부전증을 알고 있다. 예. 그건 콩팥인데요. 콩팥 사실 이거 아주 자그맣지만 만성 신부전증. 예, 예. 그게 콩팥이거든요. 예. 콩팥 떼어내면 사망까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데 심할 경우 투석을 네. 해야 되고요. 만성이니까 이거의 증상이 수분의 배출이 쉽지가 않아서 다리나 얼굴 같은 데가 많이 붓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은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리 수술은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양다리를 절었으니까 예. 다리 수술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네. 근데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평양 같은 데도 다 소문은 다 다리 수술 왼쪽 다리 수술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예. 하고요. 만성 신부전증은 의사가 얘기한 걸로 봐서 그거는 지병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이렇게 여기습니다. 예. 지팡이를 푼 김정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미한 수술 아니면은 휠체어나 지팡이로 걷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상이라면 확실히 뭐 골절이나 뭐 인대 파열 같은 경우인데, 일단은 뭐 외상적인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통풍이라 하더라도 간혹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심한 처음에는 뭐 관절 내시경 같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형술, 관절 고정술이라든지 통풍 때문에 쌓이는 돌을 빼는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통풍에 의한 수술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일단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태가 뭐 심각해 보이는데 그동안에 40일 동안의 이 행적 과연 그동안에 뭘 했을까 이런 의문도 또 남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수술을 했든지 뭐 기부술을 했든지 네. 어쨌든 요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삼복철 강행군 뭐 이런 것도 나온 거 보면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휴식 자체도 좀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실신해서 의식을 잃었다거나 예. 아니면 쿠데타로 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에 있더라도 다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앉을 수는 있어서 결제도 하고 모든 정상적인 통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누수 현상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늘상 저는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3인방을 보낸 것도 김정은의 결단이고 NLL에서 총격을 가한 것도 김정일이 총격 가해라라고까지는 안 했어도 네. 뭔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라라고 정도 했는데 일선 사령관이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식은 그런 걸 택한 거고 전단 살포 같은 것도 이게 좀 남한에서 너무 요즘 우리한테 많이 넘어오는데 뭔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정도만 얘기했어도 일선 사령관들은 그걸 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전략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요. 예. 이게 북한이란 존재가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네. 저 대외 전략으로 보면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3인방 내려오기 직전까지 보면 아시안 게임 응원단 안 왔죠. 예. 그다음에 그 8월 달에도 전단살포 2번 할 때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날선 비난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정면 충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됐던 그 순간에 3인방을 딱 보내가지고 자기 선수들 격려하고 남한에도 굉장히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우리 대통령이 만나자는 건 만나지도 그렇죠. 않고 예. 그리고 가버린 다음에는 이제 고위급 회담은 설정해 놓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설정해 놓고 돌아가서는 이제 의제 설정을 위해서 서해 평화 문제가 중요한 의제다. 네. 그다음에 비방 중상 중단하자고 연초부터 얘기하고 1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까지 됐는데 네. 남한은 왜 안 지키냐 딱 사격해가지고 설정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오해까지 살 정도로 김정은이는 정신적으로는 건재하다. 이게 참 좀 위협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10월 4일에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이제 3인방이 왔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청와대를 이제 뭐 가는지 마는지 저희가 이제 예상을 네. 했어요. 결국은 이제 안 갔는데 그것도 이제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안 갔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거기까지는 이제 아닌 걸로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김정은이가 자기가 상황을 일단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를테면은 하나의 기획에 의한 선전선동 전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야단이나 맞는단 말이지. 인권 문제 왜 그러냐. 예. 그 핵은 왜 개발하느냐. 할 말이 없거든요. 네. 내놓을 답변도 없고 급히 보내기도 했거니와 괜히 고위급 회담을 어차피 해서 이 고위급 회담에 가서 뭐든지 따지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예. 가봐야 얻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국민들한테는 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니고 그리고 그냥 시종일관 웃음을 띠고 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 선수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시진핑한테 내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숨길 게 없이 2인자, 3인자까지 다 보내는데 왜 나 떨어 자꾸 도발한다라고 예. 그러냐.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에 초청하라는 메시지도 되고 일본하고 관계도 지금 조금 원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본한테도 뭐 일본 안 하면 남한하고 트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국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우리가 3인방이 와서 과잉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예. 북한이 지금 고위급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전단살포만 없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온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김정은 1인 체제가 공고해졌다. 아직까지는 공고하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공고하다고 일찌감치도 봤고요. 예. 장성택 처형이 사실은 그 마침표를 한 번은 찍은 거거든요. 이게 뭐 쐐기까지 박았는지 모르지만 장성택이라고 하는 정말 잠재적으로 수양대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될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제거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총정치국장 자기 정말 수적으로 부리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갈아치우면서 임명하고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다 이렇게 갈았기 때문에 예, 이걸 너무 자주 가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권력은 수중에 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한 40여일 동안 이제 부재한 가운데 이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떤 뭐 강력한 3인방을 보내갖고 이제 대화 의지를 보여줬고 한편으로는 또 뭐 육상으로 또 전단 풍선 실은 전단에다가 이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제일 큰 난제는 전단살포입니다. 네. 이 우발적으로 전단살포가 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사격을 했는데 만에 하나 뭐 살상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할 예. 경우에 이거는 남한의 여론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볼 때도 고위급 회담 아예 열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5.24 조치 해제를 대화로도 해결할 수 네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의원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